저희 고리탑은 이제 영화 이야기 시리즈 10번째 시리즈를 맞이해서 저희가 맨 처음에 인생 영화 각자 하나씩 가져와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10번째 해서 하나씩 또 가져오는 식으로 해서 이번엔 가장 좋아하는 어떤 감독, 이 감독 영화 나오면 꼭 본다 하는 감독들을 각자 한 명씩 준비했고 그 감독의 대표작을 하나씩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총 3주에 걸쳐서 하나씩 올라올 예정이고, 먼저 성목 씨가 가져온 감독님과 그 감독님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 좀 소개해 주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고 온 이제 감독님의 작품은 극한 직업입니다. 이병헌 감독님의 작품이고요. 사실 주제를 처음에 정했을 때 가장 선호하는 감독이라고 하면 사실 저 떠오르는 사람이 크게 없었거든요. 그냥 그래서 접근을 애초에 가장 좋아하는 감독이라기보다는 뭔가 나오면 그냥 챙겨보는 정도의 감독 정도로 생각을 했고, 그렇다 보니까 몇 명 정도 한국 감독님들로 몇 명이 좀 추려졌었는데 그 중에서 그나마 좀 유쾌한 이병헌 감독님의 작품을 들고 오게 되었고요. 대표작은 이제 가장 유명한 극한 직업으로 들고 왔고, 사실 모든 그분이 하신 작품들이 다 감성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뭘 들고 오든 서로 비슷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들고 왔습니다. 이제 극한 직업이라는 작품은 1000만이 넘었죠. 코미디 영화로 나온 장르였는데, 우선 간단한 줄거리를 소개해드리자면 형사반에서 이제 마약반 형사들인데 그 마약 두목을 소탕하고자 그 아지트 앞에 위장 치킨집을 차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이 사건을 맡을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그 위장 치킨집을 차리게 되는데, 그 위장 치킨집이 장사가 너무 잘 되고 맛집으로 소문나면서 어떤 치킨집과 그 마약 형사로서의 그 의무, 이것들을 우당탕탕 해결하는 이야기이고요. 네, 아마 유명해서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하고, 네,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볼까요, 다 같이? 어떻게 보셨나요? 이 영화가 이제 상업적으로 굉장히 성공했잖아요. 1,600만인가 막 이렇게 들었던 걸로 아는데, 일단 저는 이병헌 감독의 코미디를 저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뭔가 이 리듬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코미디의 리듬, 여러 가지 코미디 완성도가 좀 높다고 생각하는데, 코미디로서 상황 설정도 되게 웃기고, 일단 기발하잖아요. 치킨집 그 잠복 수사하려고 했는데 이제 완전 그 대박 맛집이 돼버린 그 상황 설정과 그 장면 간의 리듬이 되게 좋은 것 같고, 이 장면들 사이의 리듬, 그다음에 그걸 살리는 연기, 감동에 대한 어떤 강박도 없는 것 같고, 우리나라 영화답지 않게 그런 점들이 좀 이병헌 감독의 영화를 더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찾는 이유가 아닌가. 20대부터 드라마로는 이제 멜로가 체질까지도 그 장르의 어떤 특성을 코미디랑 잘 합쳐서 뭔가 성장 영화 같은 스물이나 형사물 같은 극한 직업, 로맨스, 멜로가 체질 이런 거를 코미디랑 굉장히 상황 설정을 잘해서 잘 엮어내는 감독인 것 같다. 그게 코미디 감독으로서 되게 뛰어난 재능을 가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 약간 어떻게 보면 코미디라는 장르로 그 이제 영화의 내용을 살살 풀어내는 게 사실 코미디 극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스토리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우는 되게 이제 보통 한국 코미디 영화들이 어떤 심파로 가는 경우도 많고, 후반부가 어떤 스토리를 결국 끝맺으려다 보니까 되게 어색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좀 그런 거 없이
편하게 볼 수 있었던 진짜 그냥 웃으면서 볼 수 있었던 영화였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코미디라는 장르에 가장 잘 어울리는 영화가 되지 않았나 성공에 붙은 비결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요. 깔끔해요 뭔가. 그렇죠. 그리고 사실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저는 멜로가 체질이거든요. 뭔가 어떤 클리셰에 대한 도전을 항상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선을 넘는다고 할까요? 스물부터 뭔가 되게 파격적인 대사 이런 걸로 선을 넘었다면 멜로가 체질 같은 경우는 형식의 파괴, 뭐 주어진 로맨스의 뭐 흐름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부수면서 그거를 본인만의 그 말씀하신 리듬으로 되게 웃기게 풀어가는 점이 되게 많은데 그게 이제 가장 잘 드러났던 거는 저는 어쩌다 보니까 이게 길다 보니까 드라마는 되게 잘 보였던 게 멜로가 체질이었던 것 같고 극한 직업은 정말 작정하고 클리셰를 부순 요소가 엄청 많아서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건희 씨도 이병헌 감독 되게 좋아하지 않나요? 그렇죠. 저는 극한 직업이 일단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생각해요. 영화계에서 이제 어떤 보통 이제 천만 찍는 영화들 보면 명량, 실미도, 해운대 왕의 남자 보통 이렇게 약간 무게감이 있는 영화들이 천만을 찍곤 했는데 이렇게 단순히 웃음에 집중한 영화가 천만을 찍은 것부터 의미가 상당히 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 플롯 자체도 보면은 그냥 단순히 형사들이 전복 근무해서 악당 잡는 얘기잖아요. 그런 제일 근본 스토리 라인만 남기고 나머지는 진짜 클리셰 부시면서 웃음 주는 거에만 집중한 느낌. 그래서 오히려 담백해지지 않았나. 목적을 하나만 두고 만든 영화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좋았고 또 이게 또 웃음을 주는 방법에서도 보통 슬랩스틱이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대사 뭐 말로 웃기는 게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상황을 비틀어버리고. 맞아요. 약간 조금 재치나 리듬을 만드는 부분이 보통 이제 A랑 가장 잘 엮을 수 있는 건 뭐 만약에 B라고 한다면 한 번 웃기려는 사람은 A랑 C나 뭐 A랑 D를 엮으면서 전혀 다른 상황을 딱 부여하면서 뭔가 특이한 감정을 주고 웃음을 전달하고 뭐 보통 하는데 이병헌 감독은 항상 제가 느끼기에 더 선을 넘는 것 같아요. 뭐 A랑 F, 뭐 A랑 갑자기 기억 막 이렇게 엮어버리는 느낌이라서 되게 신선하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또 어떤 웃음을 주는 요소에 뭐 슬랩스틱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되게 저는 약간 생각한 거는 반복이랑 반전을 되게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그냥 웃겨버리거나 아니면 갑자기 뭐 진선규랑 이한이 배우였나요? 갑자기 둘이 뽀뽀를 해서 반전의 어떤 그 장면을 보여준다거나 뭐 그런 식의 되게 그런 포인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가장 좋아했던 장면은 그 진선규 배우가 이제 체인점을 낸 상태에서 그 체인점을 하나씩 돌아다니면서 상태를 검사하러 갔는데 이제 체인점을 낸 게 사실은 마약 사업을 확장을 위한 허위 사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점포 안에서 교포 중국 분들이 이제 막 마작을 치고 있었는데 이제 진석이가 거기 딱 들어가서 벌어지는 소통. 그래서 못 알아들을 줄 알고 막 중국어를 하다가 갑자기 진성규가 중국어를 할 줄 안다는 그런 어떤 반전 이런 요소들이 되게 재밌었고 그 장면이 가장 웃겼던 것 같아요. 코미디가 실제로 어떤 웃음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고 그 장면에서 그거를 한 번 더 짚어주면서 그 웃음을 극대화하는 사람이 있고 그 웃음의 리액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웃음을 유발하는 어떤 행동의 리액션이 되어주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세 명의 그 구도가 굉장히 중요한 게 저는 코미디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를 굉장히 잘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이병헌 감독이 어떤 코미디 웃음 유발자와
막 그거를 한 번 더 약간 봉숭아학당 개그 콘서트 봉숭아학당의 선생님 같은 역할들 있잖아요. 한 번 짚어주면서 웃음을 극대화해주는 사람. 그다음에 그 웃음 대상자. 그들 간의 어떤 대사의 그 흐름, 뭐 이런 템포 이런 거를 기가 막히게 하는 감독이다. 그런 의미에서 코미디 특화 감독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약간 이병헌 감독의 영화를 보고 나면은 너무 재밌게 보고 너무 웃기고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그 뒤에 뭔가 끝맛이 없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깔끔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웃기는 것만 집중해서 뭔가 영화로서 결여된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살짝 드는 대목이 있어요. 저는 이병헌 감독의 영화가 약간 뭔가 굉장히 퀄리티 좋은 웰메이드 스케치 코미디 느낌이에요. 살짝 뭔가 영화로서 이따 얘기할 거지만 퀸틴 타란티노 같은 감독은 블랙 코미디를 주로 하는 감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감독이 코미디 이상의 어떤 영화적으로 걸작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보는데 영화적인 어떤 화법이나 이런 거에서 살짝 결여된 게 있지 않을까? 근데 뭐 그게 굳이 필요 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병헌 감독의 스타일일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그런 게 갖춰지면 정말 전무후무한 한국 감독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 정도고 너무 코미디로서의 재능이 뛰어난 감독이라서 저는 그쵸, 봐요. 뭐가 결여됐을까라는 생각을 막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장르다 보니까 장르가 코미디다 보니까 좀 그렇네요. 그런 영화적인 요소가 확실히 없긴 한 것 같아요. 그 뭐지 촬영 기법이라든지 미장센이라든지 이런 거는 당연히 좀 느껴지진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매체를 오가면서 해도 어디 가서든 성공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뭔가 오히려 역으로 반대로 이 사람 제가 보기에는 유튜브 가서 스케치 코미디 해도 엄청 잘 될 것 같고 그냥 드라마 해도 당장 드라마로 플랫폼을 옮겼는데도 너무 잘했잖아요. 드라마랑 영화는 템포가 너무 다르니까 그거를 구성하는 방식이 되게 다른데 너무 잘해내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어떤 좋게 말하면 영화에 얽매이지 않는 스타일의 감독이고 어떤 영화라는 한 특정 그 프레임에 얽매이지 않는 감독이지만 조금 아쉬운 점으로 말하자면 영화로서 뛰어난 점이 일부 결여돼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갖춰지면 정말 대단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네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긴 템포로 가져가는 멜로가 체질이 엄청 좋았던 부분이 그런 어떤 그 감독이 의도하는 디테일들을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메타포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기억나는 거는 이제 그 유명 작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유명 작가가 있었고 이제 천우희 배우는 신인 작가였고 근데 둘이 대립하는 상황이었는데 뭐 그 작가는 날 것인 회를 좋아하면서 회를 먹으면서 이제 그 천우희의 작품을 비하하거든요. 걔는 너무 날 것이다 막 이러고. 근데 천우희는 당시에 똑같은 시간대에 무슨 구운 고기를 먹고 있었어. 막 그러면서 뭐 어떤 비슷하게 배치되던 장면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 네 오히려 말 듣고 보니까 좀 드라마에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하네요. 확실히. 영화 감독으로서의 그 갇혀 웰메이드는 뭘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렇죠. 그 특유의 톤 앤 매너가 부족한 걸 수도 있고 영화로서. 근데 또 우리가 보면은 이병헌 감독이라고 할 때 생각나는 특유의 스타일이나 이런 거는 확실히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뭐 비슷하게 놓고 고민했던 감독이 저는 이제 박찬욱 감독이었는데 이병헌 감독이랑 마찬가지로 좀 좋아하는. 근데 둘 다 확실한 개성이 엄청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반면에 박찬욱 감독님은 엄청 화려한 영화적 기법이나 이런 것들로 훨씬 더 몰입감이 있게 하는 거에서 어떤 영화 감독으로서의 그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병헌 감독은 자기만의 개성은 확실히 있는데 또 뚜렷한 영화적
그런 건 안 느껴지는 것 같긴 해요. 뭐 그래서 좋아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죠. 그냥 킬링 타임이라는 용어가 좀 누군가에겐 부정적으로 다가가는 용어일 수도 있는데 그냥 킬링 타임이면 뭐 작품성 없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 그냥 시간 죽이기 용이지. 꼭 그렇지도 않다고 보고. 그런데 정말 특화된 감독인 것 같다는 생각. 킬링 타임 용어. 그래서 오히려 너무 영화라는 거에 얽매이지 않아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오히려 스물은 좀 생각할 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다서 실제로 내가 20대 초반을 약간 어떻게 보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 20살이 된 남자 3명 얘기를 다루는 얘기잖아요. 스물이. 그렇죠. 결국 막 여자 얘기가 주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20대 초반 이제 막 성인이 된 사람들이 흔히 하는 고민들을 담고 있다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극한 직업보다 사실 스물이란 영화를 더 좋아해요. 그게 영화적으로도 완성도가 더 높다고 생각해요. 극한 직업보다 스물이란 영화. 근데 극한 직업은 제가 극장에서 봤는데 진짜 극장 나오자마자 바로 다른 일 하긴 했거든요. 근데 영화가 1도 생각이 안 났어. 그 뒤로. 그 뭐 딱히 뭐 그 영화를 통해서 뭐 느껴진다거나 아니 뭐 생각할 거리가 있었던 것도 없었고 대신 웃긴 건 극한 직업이 더 웃겼던 것 같아요. 그만큼. 근데 제 생각에는 뭔가 딱 스물에서 조금 더 뭔가 발전을 시키면 되게 S급 감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지금은 근데 극한 직업은 B급 영화 같아요. S급 영화는 아니에요. 그 웃기는 데만 집중한 게 딱 보이니까. 근데 그 S급을 만드는 요소는 결국 어떤 영화를 보고서의 오고 가는 담화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진짜 제 생각은 S급 영화라고 하면은 뭔가 끝나는 것 같아서 좋은 영화의 기준, 저만의 기준이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감독이 어떤 특정한 메시지를 던질라 하고 아니면 특정한 이야기를 막 정말 재주 있게 잘 풀어내서 이런 거라기보다는 감독은 그냥 자기만의 방식으로 알아서 만들었는데 그거를 평론가나 일반 관객들이나 각자의 인생과 각자의 이야기로 갈무리를 해서 각자의 평가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모두가 정답이고 오히려 모두가 정답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결국엔 보고 나왔을 때 관객들이 그거에 대해서 각자 자신만의 평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영화가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어떤 답을 딱 내려버리는 영화라기보다는 저는 그런데 그러니까 아까 성목 씨가 방금 질문하신 그런 담화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 좋은 영화를 만드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극한 직업을 봤을 때 우리가 계속 깔끔하게 딱 끝나고 나오면 바로 다음 일 가능하다 이런 거는 뭐 그걸 뭐 의도했을 수는 있지만 감독이 정말 웃기는 데 집중해서 막 웃긴 얘기를 해서 답을 딱 내려주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웃기는 데에 집중한 코미디 영화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잘 만든 영화지만 그냥 영화 자체로 봤을 때 저의 기준에서 정말 뛰어나게 대단히 좋은 영화는 아니다 영화로서는 라고 느껴지는 부분이고 그런 의미에서 건희 씨가 스물을 얘기했을 때 그런 본인만의 생각과 고민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제 기준이라면 건희 씨한테 스물이 더 좋은 영화였던 거죠.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담화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저도 약간 비슷하긴 한데 저는 그 어떤 장르를 다 떠나서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예술의 그 타이틀을 얻으려면 시대상에서 일단 동떨어져야 된다. 그리고 너무 이 시대와 동떨어지다 보면 사람한테 어떤 이질감을 주잖아요. 그 이질감이 결국 또 담화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결국 어떤 이 시대와 완전히 지금 이 현재성과 완전히 동떨어진 상태가 되는 것이 어떤 예술의 본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어쨌든 그 예술이 되면 담화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 그게 어떤 좋은 영화의 기준이
되는 거죠.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긴 하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극한 직업이 굉장히 상업적으로 성공하고 코미디 영화로 완벽한 뭐 목표를 이뤘다라고 하지만 생각해보면 어떤 더 메시지를 많이 줬던 멜로가 체질을 더 좋아하는 것 같고, 건희 씨도 마찬가지로 본인한테 어떤 생각할 거리를 줬던 스물을 더 좋아하는 거를 보면 어떤 신기한 것 같네요. 네. 저희 이 영화라는 예술에서 그러니까 흔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교육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 답이 딱 내려지고 명확한 거를 좋아하잖아요. 대체로 그래서 뭐 전위적인 영화나 그런 예술 독립 영화들 이런 것들을 비교적 폄하하는 경우가 많죠. 있는 척한다, 허영심이다, 혹은 뭔 소린지 못 알아듣겠는데 이게 영화로서 무슨 가치가 있냐. 근데 그거는 크게 좀 잘못된 태도라고 보고 저는 일단 예술로서 영화를 받아들일 때는 그런 것 같고, 근데 뭔가 그 정반대에서의 그 극점에 있는 영화가 뭔가 극한 직업 같거든요. 저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잖아요. 너무 훌륭한 대중 영화로서의 역할은 갖췄지만 대중을 떼고 보면 훌륭한가? 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근데 한국 사람들이 1600만 명 이상 본 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극장에서만 1600만 명이면은 3분의 1이 본 건데 그럼 사실상 다 본 거예요. 영화를 볼 수 있는 나이 때면은 거의 다 극장에서 그것도. 그러니까 대중 영화로서 무언가 있다. 확실히 힘은 있다. 근데 우리가 나왔을 때 지금 난 본 지 한 2년 넘게 됐는데 별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 영화에 대한. 다시 보면 또 재밌어요. 그 이유가 새로운 걸 발견해서가 아니라 그냥 잊었기 때문에 뭔가 그런 느낌이 드는. 자기가 질문을 내려서 명쾌한 답을 내리고 끝나버리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영화가 가장 성공했다는 것도 뭔가 우리나라의 어떤 대중들의 취향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명량이 1위고 이런 거 보면 그거 오히려 이게 그런 의미로서 영화사적 가치를 가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생각할 거리가 많은 작품들은 그 같이 영화를 보러 가도 의견이 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농담은 뭔가 이 영화 극한 직업은 이제 웃는다라는 목표를 향해 약간 다 같이 쏠리는 느낌, 모이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거 하나만 같이 웃는다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보기도 좋고 친구들끼리 보기도 좋고, 그 도엽 씨가 말씀했던 것처럼 이게 취향을 안 타는 거죠. 플랫폼적으로나 아니면 대중적으로. 그래서 아마 1600만이나 찍지 않았을까.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제 생각에. 그렇죠. 생각하고 대화를 하고 이게 의견을 부딪히고 이게 어찌 보면 에너지 소모니까. 일상생활 이제 자기 살아가기도 바쁘고 지친데 이런 좀 이런 표현 해도 되지. 약간 뇌 비우고 그냥 신나게 2시간 웃고 나오는 작품이 몇 없었다고 생각하네요. 그래서 다행인 거죠. 뇌 비우고 끝까지 하게 해줘서. 갑자기 울음 포인트 줬으면은 진짜 안 돼요. 이 극한 직업을 의도하고 만든 영화들은 많아. 저렇게 되려고. 근데 감독까지 빼버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감독은 끼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생각하는 거를 싫어하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가 정말 위대한 감독들이 많은 이유도 그렇고 예술적으로도 예술의 전 세계의 수도 같은 나라잖아요. 프랑스 파리 이런 데. 그렇죠. 프랑스인들은 지금 저희가 나누는 이런 얘기가 그냥 일상이래요. 거의 파리 사람들 특히나.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일상처럼 오가는 사람들이니까 그 다음에 서로 막 말하려고 막 생각하고 말하려고 하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그런 데서 그런 위대한 작품들, 위대한 감독, 예술가들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걸 인정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예술병 얘기도 했었지만
그런 거가 우리나라 문화랑은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대한 감독이 나오기가 더 힘든 것 같고. 맞아요. 어떤 서로의 대화를 들을 생각이 잘 안 돼 있고 오히려 그걸 들을 때 얘가 내 편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하는 느낌이 있어서 맞아요. 그 진짜 뭔가 열린 대화를 못 하는 것 같긴 해요. 저 외국에 갔을 때 걔네들은 너무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애들이 말을 쉼없이 하고 그냥 와서 말 걸고 이러는 게 진짜 아무렇지 않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있었었고 실제로 실제 레스토랑 같은 데도 가면 저희는 최대한 사람이랑 떨어져 있는 자리에 앉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어떤 이격거리가 완전히 돼 있고 근데 걔네들은 따닥따닥 붙여가지고 몇 시간씩 앉아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레스토랑이 도시를 꽉 채우고 있다는 게 제일 신기했어요. 다 운영이 된다는 게. 그런 막 그 외국 가서 이렇게 레스토랑 다니는 유튜브들 보면은 또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막상 가면 못할 것 같은데 성격상 막 먹다가 옆 테이블하고 갑자기 막 대화의 장이 열려. 이런 걸 보면은 되게 좋은 문화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난 가면 힘들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저도 딱 그랬던 것 같아요. 좋지만 와 저거 몇 시간씩 하루에 적어도 한 3시간 하는 건데 점심시간 동안 와 근데 그거면 참 그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제 그리고- 생각을 더 말하면서 다져지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리고 아까 성목 씨가 편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예를 들어 대립되는 의견을 얘기하는 자리가 생기면 편으로 갈리는 느낌이 강해요. 그냥 의견 공유가 아니라 걔네는 막 서로 죽일 듯이 서로 의견 얘기하다가 딱 끝나면은 그냥 그게 문화니까 그냥 하이파이브 치고 그냥 계속 되는데 뭔가 남의 편이 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반대하면. 더 나아가서 나를 공격한다 생각해. 그렇죠. 그리고 이미 그 편에 자기를 다 동화시켰어요. 맞아.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 이 편이 될 여지가 없어. 그럼 이미 대화 단절이죠. 그리고 대화 나누는 둘 중에 한 명이라도 한쪽 편을 들기 시작하면 진짜 따돌림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짝수로 만나면 안 돼. 홀수로 만나면 안 홀수로. 돼. 우리나라가 확증 편향이 되게 심한 것 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계속 보니까 그 논리만 계속 강화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반대를 배척하는 그 확증 편향이 좀 이런 문화에서 더 심해지고 그래서 정치도 너무 이야기가 샜지만 정치도 너무 그 반사이익 구조로만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 극한 직업에서 이 얘기까지 왔지만 조금 그런 어떤 예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반대로 그랬을 때 이런 영화도 더 좋게 평가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엔 그냥 그 예술의 대척점에서 극점에서 되게 훌륭한 성취를 이뤄내는 영화잖아요. 어떤 시의성을 분명히 주는 것 같긴 해요. 이런 이 극점에서 사람들이 다 여기로 몰려 있다는 게 보이니까 수치로 딱 보이니까 네,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